안녕하십니까.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가 되겠죠.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수송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앞에 두 개 강의죠. 전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I, R, V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웠습니다.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조합한 관계식이 뭐라고요? I는 R분의 V 또는 V는 IR이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전기에너지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통 파워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P라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 전력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1초 동안 전기에너지는 발전소에서는 생산하겠죠. 또는 우리는 소비하고요.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한 전기에너지의 양, 이것을 전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일단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굳이 전기에너지 얼마냐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전구를 보시면 알아요. 전구, 요즘에 전구도 잘 안 쓰죠. 근데 예를 들면 60W 전구를 쓴다 해봅시다. 60W 전구를 쓰는데 하루 종일 켜놓잖아요. 1년 내내 켜놓고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지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양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애매해져요. 그럼 뭐 아무래도 시간 단위로 좀 끊어야 되겠죠. 뭐 1년 동안 이 전구가 사용한 전기에너지가 얼마냐, 또는 뭐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얼마냐. 한 달 동안 전기에너지 사용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기요금이죠. 그쵸? 예. 이렇게 좀 어떤 시간 단위로 끊어져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전기에너지 말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전력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기본 단위를 많이 쓰니까 1초 동안 이제 생산한 전기에너지 또는 1초 동안 소비한 전기에너지를 따져요. 예.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1초 동안, 1세크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이렇게 쓰기가 좀 단위 복잡하니까 이렇게 와트라고 있습니다. 와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60W 전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전구는 1초 동안 얼마요? 60J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딱 이제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네. 1초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보통 일상에서는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전기 기구를 예를 들면 60W 전구를 2시간 사용했다. 2시간. 시간이죠. 2시간 사용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두 개를 곱해줘 버려요. 곱해줘 버려요. 6이 120와트/시.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읽어요? 와트/시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 총 사용한 에너지가 60W 2시간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가 120W시다. 이렇게 해서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런 전력량이라는. 이 전력량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그렇죠. 이거 전기요금 낼 때 사용하죠. 전기요금이요. 총 60W 전구가 2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양. 이거는 1초 동안 얼마만큼. 이거는 총 60W의 전구가 2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120W시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얘가 총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기본 개념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만약에 60W 전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60W시가 되는데, 이거는 줄로 따지면 우리 보통 에너지 단위는 줄이잖아요. 줄로 따지면 몇 줄의 에너지가 될까요? 간단하죠. 이거 뭐 이 60W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1초 동안 60줄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몇 초에 해당하죠? 3600초 동안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1초당 60줄인데 3600초 동안 사용했다면 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636 21000 아닌가? 요만큼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쉽죠. 그냥 시간 곱하면 딱 나오니까. 60W시나 21,600줄이나 어떻다?
같다. 예? 1달러나 1200원이나 똑같아. 예, 그냥 단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송전을 얘기해 볼까요? 왜 송전이라 그러죠?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보낸다란 뜻이죠. 왜 보낼까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왜 보내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전기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림 잘 그리네. 발전소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력 발전, 거의 60%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 얼마죠? 약 30%까지 잡아요. 수력 발전, 이런 발전의 특징이 뭡니까? 이 발전소에. 그렇죠. 규모가 크고,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 우리 집까지 이제 보내는 방식이죠. 뭘요? 송전선으로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을 집에까지 보내는. 아니 그러면은 발전소를 집 옆에다가 지으면 안 되나? 이 쉽지가 않아요. 예.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 동네에다가 지은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소리나 그 규모,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뒷간이 멀리 있었지만 발전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120년이나 된 시스템이라고요. 되게 낡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이 강의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좀 미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생산자가 있고 대규모로 에너지를 만들어낸 생산자가 있고 그 생산자가 사방으로 소비자에게 전기 에너지를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식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사방으로 분산시켜주는 중앙 분산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였다고요? 120년이 넘었다고요. 이 시스템이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개념을 가지고 한번 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봅시다. 사실 발전소 가정 이렇게 있지만 여기 사실 중간에 또 중요한 시설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네요. 이번 시간은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전소가 있고요. 물론 중간에 더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송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선에서 주상변압기 중간에 배전소도 있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할게요. 집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뭐 한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발전소하고 소비지가 어떻다? 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죠. 그게 송전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전력망 그리드라고 하죠. 전력망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100 정도 생산했다 칩시다. 100만 볼트라고 해도 100억 볼트라고 해도 돼요. 100억 와트라고 해도 돼요. 아무튼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게 온전히 집으로 100만큼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 과정에서 특히 송전선에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막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 20. 그럼 여기서 떨궈지는 손실되는 에너지가 20이면 여기 돌아오는 건 얼마예요? 80이 되겠죠. 80이 돼요. 이런 거죠. 이 중간에 이 손실되는 요것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손실 전력을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 전력을 델타 P라고 표시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중간에서 송전선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기호 또 어려워하시는 분 있죠. 다시 써드릴게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이건 뭐죠? 송전선의 저항 곱이다.
그러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전류의 제곱이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손실 전력이 크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손실 전력이 크겠죠. 그죠? 예, 이렇게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까요? 예, 요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분석해 보자고요. 손실을 줄이는 방법 뭐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저항값을 어떻게 해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송전선 자체의 저항이 적은 어디는 막 초전도 못 쓴대요. 근데 그건 진짜 모든 그 선을 무리죠. 무리 됐어요. 무리입니다. 네. 이 거리를 어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도 커지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방법을 뭐 이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짧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열병합 발전이라 해서 화력 발전을 소규모로 하면서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송전선에 의한 열 손실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여기서 생기는 그 열수 뜨거운 물들은요. 인근 저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난방용이나 뭐 온수를 공급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는데 아직까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죠. 예, 이런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는 전류값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죠. 여기 좀 확실하지 않아요? 제곱이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바로 교류 방식에서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에서 이 전류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니콜라 테슬라가 바로 만들어낸 이 전력 시스템,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을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아까 100을 생산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I 곱하기 V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라고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면 봅시다. 어떤 발전소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예를 들면 전류를 10으로 그 다음에 전압을 10으로 놓고 이렇게 송전을 해요. 쉽게 말해 전기 에너지를 보내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똑같이 100의 에너지를 보내지만 IV, P 요거요. 100의 에너지를 보내지만 전류를 1로 만들면서 전압을 100으로 높여서 보낼 수도 있어요. 두 방식 다 1방식, 2방식 모두 다 어때요? 에너지는 100만큼 보내는 거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전류를 작게 보내고 전압을 높여주는 방법이고 여기는 10씩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이죠. 어디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예, 요게 유리합니다. 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값이 여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여기로 지금 보내는 전류를요. 1방식보다 2방식이 10분의 1만큼 보내는 거예요. 1만큼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를 작게 보낼수록 에너지 손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송전선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방식으로 보낼 때 보다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전류를 작게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전압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전압 높여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승압이라고 압력을 높인다라는 건데 그걸 바로 테슬라는 변전소를 넣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통 우리나라 송전 방식을 보면요. 보통 이 발전소에서 한 1000V 정도로 송전을 하면 이 변전소에서 이거를 34만 5천 볼트로 올리거나
뭐 76만 5천 볼트로 올리거나 27만 4천 볼트인가 뭐 그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만 볼트를요 변전소에서 70만 볼트로 올려줘요. 700배로 전압을 쫙 높여줘요. 700배로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전류가 작게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에너지 손실이 좀 적게 보낸 다음에 여기서 76만 5천 볼트를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에 중간에 또 변전소가 있습니다. 배전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220볼트로 나눠주는 여기는 압력을 낮춰주는 전압을 낮춰주는 강압 작용을 해줍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압을 높여주는 승합을 해주죠. 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보내되 높은 전압으로 올려서 보내주고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니까 손실 전력도 작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선 다시 우리가 쓰기 적당하도록 220볼트로 낮춰준다. 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테슬라가 만들었다. 이렇게 압력을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추는 요게 교류 방식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서 테슬라는 교류 220볼트 방식을 송전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 이걸 개발했던 겁니다. 이 테슬라가 개발한 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100년이 지나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요 중요하니까 꼭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이야.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이에요. 이제 100년 된 시스템. 대규모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그거를 먼 거리를 통해서 집까지 보내주는 소비지까지 보내주는 요 시스템인데 요게 중앙에서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에 사방으로 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요거는 대규모 발전소에 적합하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이 시스템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거리를 짧게 만들다거나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여준다거나 가까이에 만드는 방법. 발전소를 소규모긴 하지만 그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열병합 발전소 또는 요즘에 연료전지 발전소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연료전지 발전소 또는 풍력 또는 조금 중형 정도의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근처에 만들고 그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쪽에 옆에 있어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 그럼 송전선의 거리를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송전선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예 생산자가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가 바로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라고 요즘에 유행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태양전지판을 아파트 지붕에나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빌딩은 이제 투명한 태양전지는 나옵니다. 투명한 태양전지도 나온대요. 투명한 태양전지. 그러면 투명한 태양전지로 뭐 하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당연히 유리 같은 데다가 유리를 태양전지로 만들어버리면 이 빌딩 자체가 뭐가 돼요? 전기를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산하는 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걸 태양전지가 또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야,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롯데타워 모든 유리를 태양전지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 자체가 진짜 어떤 발전소죠, 발전소. 그래서 소비하는 자가 스스로 또 생산자가 되어서 혹시나 또 남으면 어때요? 다른 소비자한테, 다른 프로슈머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게 사방으로 서로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어떤가요? 그 시스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20년 후에 살아갈 그 세상에 어떤 에너지 방식, 어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더 적절하겠는가? 아니면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외우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